안녕하세요. Do It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책의 저자 정재곤입니다. 자, 이번 Do It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은 계정 4판이고요. 초판이 있고 그 다음에 계정판, 계정 2판, 계정 3판, 계정 4판 이렇게 해서 5번째 판이 되겠습니다. 이번 계정 4판은요, 그 안드로이드가 누가 버전이죠. 누가 버전 API로 보면 번호가 25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개발 도구가 2.3 이상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개정이 된 그런 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이제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을 많이 보신 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동영상 강의도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계정 2판이나 계정 3판 같은 경우에도 동영상 강의를 부분적으로만 새로 제작을 하곤 했었는데, 이번에 계정 4판은 완전히 새로 동영상을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책 자체는 여러분이 이제 그 책을 혼자서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동영상을 같이 보시는 게 아무래도 더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책은 기본서라서 여러분들이 초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에 그렇게 자신이 없는 분들도 시작할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동시에 어느 정도는 중급자의 일부 내용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또 이제 책 자체가 지면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전부 다 담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같이 들으면서 책의 내용을 따라가시는 게 가장 좋은데, 요번에 이제 계정 4판 같은 경우에는 책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또 있다 보니까 앞부분을 좀 쉽게 설명하는 식으로 다시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책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도록 앞부분의 한 반 정도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같이 곁들여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보기를 권장을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직접 책을 보면서 따라가더라도 일단 소스 코드가 제공이 되니까 소스 코드를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o It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책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서에 해당이 되고요. 이 기본서라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의 기본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루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의 기본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는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자바의 기본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의 동영상 강의에서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제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잘 모르거나 프로그래밍 언어에 좀 익숙하지 않으면 갑자기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오거나 이런 느낌, 실제로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곳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의 기본을 지금 잘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자바의 기본서를 먼저 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자바의 모든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를 위한 핵심적인 자바의 내용은 사실 자바의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바 책을 여러분이 만약에 사서 이렇게 본다고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바의 어떤 기초적인 내용 내지는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일단 안드로이드를 진행을 하면서 자바의 기본서 또는 기초 서적을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드로이드는요, 개발 도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근데 예전에 안드로이드 개발을 했던 분들은 이클립스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클립스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클립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클립스를 쓰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최근의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상태로 쓰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째 마당부터 진행이 될 텐데요. 이 책의 구성은 첫째 마당, 둘째 마당, 셋째 마당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마당은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안드로이드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발 도구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알기 전에 첫 번째 앱을 그냥 무작정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게 제공하는 게 뭐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가는 과정,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알아가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따라 해보면 뭔가가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해 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둘째 마당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마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째 마당에서 하나씩 익혀간 거를 가지고 이제 셋째 마당에서 여러분이 하나의 앱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마당 정도까지 가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둘째 마당을 꾸준히 이렇게 쭉 따라오셨다라고 하면 셋째 마당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첫째 마당부터 해서 셋째 마당까지 진행이 될 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챕터별로 나눠져 있지만 자, 이 책은 우리가 중급자 내지는 여러분 이제 기초적인 안드로이드를 조금이라도 해봤다라고 하게 되면 25일 정도 분량으로 해서 여러분이 책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예 모르는 상태다라고 하고 자바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만 조금 안다. 내지는 자바가 아니더라도 C라든가 뭐 이런 다른 언어에 대해서 좀 아는 정도다라고 하면 50일 정도의 동영상 강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는요. 50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일 정도의 분량이고요. 동영상 자체는 너무 길게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을 보거나 이렇게 할 때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0분 단위로 해서 끊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어서 제작되는 요 동영상을 여러분이 이제 연결해서 이어서 들으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10분 정도의 끊어서 이렇게 가긴 할 텐데요. 이게 약간씩 넘어가거나 그 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이 첫째 날이 되겠죠? 자, 이제 첫째 날에 안드로이드 개요라고 하는 것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가 뭘까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안드로이드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를 이제 보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드로이드가 예전에는 그럼 어떤 흐름을 갖고 자, 언제 처음에 만들어졌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뭐 이런 내용들 간단하게 아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가 지금 현재는 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쓸 건지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개요 부분에서는요. 안드로이드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볍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가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 이제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요즘에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책을 보시는 분들 정도면 적어도 아이폰을 쓰던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폰을 쓰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근데 이 안드로이드 폰이요, 이제 뒷부분에서 보겠지만 거의 이제 국내 시장의 90%를 장악을 합니다. 네, 90% 정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90%까지 안 될 것 같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그래서 한 80% 정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안드로이드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스마트폰을 얘기할 때 그냥 안드로이드 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근데 이 안드로이드 폰은요, 아이폰보다 늦게 나왔죠. 그래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게 2007년에 처음 나왔는데 이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큰 반향을 딱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이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아이폰을 내놓았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지금 여기 자, 책에서 링크해 놓은 그런 동영상 같은 거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해서 예를 들면 전화번호부 같은 리스트가 있을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얘가 애니메이션 되면서 쭉 올라가는, 스크롤돼서 올라가는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소위 핸드폰 같은 기기에서 애니메이션도 아주 유연하게 되지, 그 다음에 펜이 필요 없이 터치로 되지라고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워하기도 하고 아주 좋아하게 됐죠. 그래서 아이폰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많이 쓰기 시작했지만 국내에는 많이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막 쓰기 시작했는데 안드로이드는 그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PDA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그 전에 또 이제 다른 어떤 스마트폰 형태가 있었는데 뭐 핸드헬드 디바이스 이렇게 불렀지만 어쨌든 그 스마트폰들이 대부분 펜을 가지고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손을 다 가지고 쓰게 되죠. 근데 이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은 한 손가락으로 잡고 있으면서 그 한 손가락으로 터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처음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터치라고 하는 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펜을 사용하는 것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 보면 여러분이 그 노트 같은 것들이 이제 펜을 사용하잖아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특정 시장 그러니까 또는 펜을 쓰게 되면 조금 더 장점이 생기는 경우가 또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특화시킨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손으로 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터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사실 기존의 어떤 펜을 쓰거나 하는 방식 또는 피처폰에서 버튼을 그냥 누르던 방식이 아니라 화면을 누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게 뭔가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장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펜을 눌렀을 때 그거는 이제 감압식이라고 합니다. 압력을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가지고 체크해서 화면에 어느 부분이 눌렸고 이게 자 어느 부분이 눌렸으니까 이벤트를 어떻게 발생을 시켜서 어떤 동작을 시켜야지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이 손으로 터치하는 거는 정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정전기가 발생을 하니까 그걸 이용하는 건데요. 대신 이 정전기는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스마트폰 쓰다 보면 나는 버튼을 눌렀는데 버튼이 약간 왼쪽에 눌린 걸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정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압력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이제 압력 정도도 같이 파악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어쨌든 터치하는 위치는 약간 조금 원래 위치하고 좀 다른 곳으로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펜이 갖고 있는 장점,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터치했을 때의 장점들이 좀 나눠지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손으로 터치하는 방식이 이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마트폰이 지금은 거의 안드로이드 폰이 다 장악을 하고 있죠. 전 세계 안드로이드 폰의 점유율도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거의 90%에 육박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80% 정도로 보면 무난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아이폰보다 늦게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폰을 제치고 스마트폰 시장을 거의 장악하게 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아이폰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아이폰이라고 하는 걸 땡 넣으면서 기존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의 폰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아이폰 하면 혁신을 떠오르게 했었죠. 뭐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안드로이드는요, 구글이 기존에 이제 안드로이드를 만들던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스를 전부 다 오픈하게 됩니다. 오픈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뒤로 가보면 이 오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이폰이라고 하는 거는 애플만 만들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는요, 이 OS 자체를 소스까지 아예 오픈을 하면서부터 제조사나 아니면 제조사가 아니라 뭐 사운드 카드 만들던 회사, 뭐 그냥 단순히 스마트폰 제조사가 아니고요. 온갖 것들, 그냥 부품 만들던 회사도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게 된 이유가 단순히 소스만 제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 안드로이드의 소스를 가지고 안드로이드가 올라갈 수 있는 소위 기판이죠. 그죠? 스마트폰 안을 뜯어보면 이제 회로 같은 이런 기판이 있잖아요. 그 기판이 또 제공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기판이 있다라고 하면 구글에서 제공한 안드로이드 소스를 그대로 올리면 스마트폰이 하나 나옵니다. 단순히 오픈 소스라고 해서 소스만 오픈하는 게 아니라 자, 그걸 가지고 그대로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걸 제공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많은 제조사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조사가 만든 것들을 굉장히 많은 이통사가 판매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서 만들어서 사실 초기에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통사도 여러 군데 다 주지 않고요. 독점적으로 한국가에 한 곳 정도만 줬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희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걸 수 있지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픈을 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판매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한테 훨씬 많이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를 오픈해 놨으니까 다양한 기종들이 막 만들어지죠. 저가형, 뭐 프리미엄형 다 만들 수 있고요. 최신 하드웨어를 접목을 하게 됩니다.